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어떤 데드리프트가 더 둔근, 그러니까 힙업에 좋을까? 대둔근을 많이 쓰려면 앞에 있는 근육들도 같이 써줘야 된다라는, 우리가 중력과 대응해서 모든 근육들이 작용을 해서 몸체를 똑바로 세워주기 때문에 이 자세가 버티컬 플랭크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둥근이 여러분들, 힙박사 쉐이킹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힙 운동 뭘까요? 네, 바로 데드리프트입니다. 여러분들이 힙 운동을 하려고 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데드리프트도 변형 동작이 굉장히 많아요. 루마니안, 스티프, 싱글레그, 다양한 변형 동작들이 있는데, 그 동작들 중에서 특히 기본이라고 여겨지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특히 중점적으로 다룰 거고요. 당연히 우리 둥근이 여러분들이 멋진 힙 발달을 위해서 구사해야 되는 데드리프트는 과연 어떤 게 나한테 맞을까,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운동 동작까지도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둥근이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고 잘 이해하려고 하시고, 또 헬스장이나 다양한 운동 환경에서 혼자 운동을 해보면서 계속 나의 운동 경험들을 쌓아 나가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쌓아 나가다 보면은 한 동작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거나 나한테 맞는 동작으로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싶다, 이렇게 좀 생각과 궁금증이 발전된 형태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지없이 저의 멤버십을 등록을 하셔서 월 4,900원이면은 여러분들이 한 동작을 보다 디테일하게 나한테 맞게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 멤버십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의 목차를 쭉 설명을 하고 우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에서는 이 데드리프트 자체가 우리 후면에 있는 근육들의 후면 사슬을 얼마나 활성화시키는지, 이런 활성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또 다룰 내용은 기본적으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여러분들이 잘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먼저 배워야 되고 어떤 게 조금 더 중요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랜 트레이너 생활을 한 제가 처음에 회원님들한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먼저 지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목차는 컨벤셔널과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이 두 가지 데드리프트 형태가 우리가 원하는 힙업에 어떤 게 더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제가 논문을 가지고 와서 그 논문을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자, 영상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의 자세를 제가 디테일하게 좀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데드리프트 자체는 우리가 후면 사슬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육 단위 이렇게 어떤 근육 이렇게 명칭을 하곤 하는데, 기능적인 관점에서는 근육들이 각각 존재하고 기능도 약간은 다르지만 서로 협응을 하기 때문에 체인이라는, 사슬이라는 개념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포스테리어 체인, 후면에 있는 사슬들, 후면에 있는 근육들이 전부 다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운동 중에 하나가 이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입니다. 데드리프트는 바닥에 있는 바벨을 들어 올리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예로 들었을 때 몸을 최대한 구부려서 이 바벨을 잡고 그 상태에서 바벨을 들어 올려서 버티컬 플랭크, 선 자세를 만들어 주시는 게 데드리프트라는 훈련의 아주 기초적인 자세입니다. 바닥에 있는 무거운 물체를 중력과 대응해서 내가 들어 올려서 버티컬 플랭크를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후방선에 있는 근육들이 엄청나게 개입이 되어야 되고, 또 그 근육들이 서로 개개별 근육들이 협응을 해서 좋은 시너지를 내야지 무거운 물체를 잘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안 쓴다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 후면에 있는 근육들을 굉장히 많이 동원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이런 주제로 또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바닥에 있는 바벨을 들어 올리는 일명 땅 데드라고 불리는 그 데드리프트 자세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렉에서 언렉을 한 상태에서 무릎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작이고, 무릎 관절이 많이 참여하지 않아요. 무릎을 조금만 구부리고 하는 그런 동작이 바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입니다. 어떤 게 먼저일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저도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주로 훈련을 하고 있고, 회원님들도 당연히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잘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피드백을 제가 드립니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욕도 선수들은 당연히 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머리 위로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가슴으로 들어 올렸다가 머리 위로 뽑는 용상 같은 동작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서 바벨을 들어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도 선수들은 전부 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예전부터 훈련을 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굉장히 기록이 좋은 세계적인 역도 선수 어떤 한 명이 무릎을 덜 구부리고 약간 뻣뻣한 상태에서 무거운 중량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 모습을 보고 이제 관계자들이 그 데드리프트의 이름은 뭐냐 그랬는데, 그 선수가 이름은 모르지만 나는 후면 사슬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많이 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훈련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해서 그 선수가 루마니안 선수여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드리프트가 먼저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컨벤셔널이 먼저고, 그리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그 이후에 보조 운동으로서 개발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지도를 거의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왜일까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무릎 관절이 얼마나 개입하냐에 대한 차이예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몸을 최대한 구부려서 바닥에 있는 바벨을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무릎 관절 각도 굉장히 많이 구부러져야 되고, 고관절도 훨씬 더 큰 각도로 구부러져야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그런 자세를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아이들한테 물건 같은 거 줍게 만들거나 물건을 이렇게 줍는 모습을 보면 아기들이 척추 중립을 정말 완벽하게 유지한 상태로 발목 관절과 무릎, 고관절을 적절하게 구부려서 바닥에 있는 물체를 들어 올립니다. 근데 성인들은 바닥에 있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를 다 구부려서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로 들어 올리잖아요. 그러다가 허리가 나가곤 하는데, 이 이야기가 주는 인사이트는 결국에 인간의 근본적인 움직임은 허리를 잘 곧게 편 상태에서 쭈그려 앉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유사한 동작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움직임이고,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그런 움직임이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 움직임 자체를 학습하기 위해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역학적으로,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생체 역학적으로 허리에 굉장히 부하가 많이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동작입니다. 과거에 예쁜 몸매를 과시하기 위해서 전방경사, 골반을 전방경사 시키고 허리를 과전만 하면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그런 동작들이 유행이 되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허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그게 나쁜 자세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그게 왜 나쁜 자세냐? 당연히 골반이 많이 들려있고 허리가 꺾이면 허리 분절 사이에 있는 디스크나 여러 가지 신경들이 막 지나가는데 걔네들이 눌려서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네를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골반의 조절 능력, 즉 둔근의 수축력이 많이 필요하고, 또 고관절이 가동 범위가 커야 허리가 그를 보상해서 막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보단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훨씬 더 이점이 많은 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굳이 시키지는 않습니다. 정말 엘리트 운동 선수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움직임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 패턴을 강화하기 위해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시킬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회원님들에게는 제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외에 다른 데드리프트는 유일하게 많이 시키는 게 싱글렉 데드리프트 빼고는 거의 다른 유형의 데드리프트들은 많이 시키지 않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둥근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컨벤 데드와
그리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둘 중에서 어떤 데드리프트가 더 둥근, 그러니까 힙업에 좋을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힙업에 좋겠다, 이렇게 막 제 직관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연구 논문을 보면서 저희가 어떤 게 더 힙업에 좋은 데드리프트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논문에서는 기존 데드리프트라고 불리는 게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입니다. 기존 데드리프트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거의 알려진 바가 없고, 이 연구의 목적은 이 데드리프트를 하는 동안 근육의 활동과 관절 운동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을 텐데, 그 요구로 나타난 두 데드리프트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과 그 차이가 결과적으로 어떤 프로토콜이 더 나은지, 어떤 데드리프트가 더 좋은 데드리프트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이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연구는 21명의 남성이 1RM, 그러니까 한 번 할 수 있는 데드리프트 무게를 측정을 한 다음에 그 무게의 70%로 각 데드리프트를 수행을 했고요. 그 수행을 하는 동안 대퇴 직근, 대퇴 이두, 그리고 대둔근, 이런 근육들의 근전도 활동을 체크를 했고, 또 거기서 일어나는 관절 토크, 관절 토크라는 거는 관절에 실린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관절이 얼마나 더 크게 움직여서 큰 부하를 받았냐,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대둔근을 더 크게 활성화된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둔근과 동시에 대퇴 직근 그리고 대퇴 이두의 활성도가 훨씬 더 동시에 높게 나타났고요. 이는 이제 무릎 관절과 고관절의 움직임을 둘 다 우세하게 사용을 하고, 우세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더 많이 구부려야 되니까,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육들이 더 많이 사용되고, 특히 대퇴 직근이나 햄스트링 같은 근육들은 두 가지 관절을 지나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투 조인트 머슬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긴 움직임, 긴 역할을 하는 이런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그래서 움직임의 가동 범위와 근육들의 동원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대둔근의 활성도가 훨씬 더 올라갔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둔근의 활성도는 결국 대퇴직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대퇴직근 같은 앞에 있는 허벅지 근육을 같이 써줄 때 더 활성화된다라는 게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발견한 인사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대둔근을 훨씬 더 많이 쓰지만 동시에 대퇴 직근 같은 앞쪽에 있는 근육들도 같이 많이 썼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잖아요. 이 두 가지 근육들이 동시에 많이 활성화됐다라는 거는 대둔근을 많이 쓰려면 앞에 있는 근육들도 같이 써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힙업 관련한 영상에서 말씀드린 런지나 스텝업, 스쿼트, 힙스러스트 같은 이런 동작들이 앞벅지를 약간 쓰더라도 힙업과 힙 발달에는 아주 좋은 운동들이고, 힙 운동을 할 때 앞벅지를 어느 정도 쓰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는 인사이트까지 도출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외로 이 연구에서 스모 데드리프트라는 자세가 있는데, 그 스모 데드리프트라는 데드리프트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좀 또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 스모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많이 벌린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무게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무릎이 펴는 힘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처음 들어 올리는 자세에서 거의 스쿼트와 비슷하게 무릎을 많이 구부린 상태에서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무릎에 부하가 많이 걸리고, 이 때문에 앞에 있는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모 데드리프트보다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앞벅지를 조금 더 쓰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릎을 많이 구부리게 되면서 고관절도 굉장히 많이 구부리기 때문에, 제가 하부 섬유 강화 운동, 억밑살에 대해서 다룰 때 고관절이 구부러진 각도가 크면 클수록 힙에 대둔근의 하부 섬유에 자극이 많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무릎을 많이 구부리지만 그만큼 고관절도 많이 구부리기 때문에 엉덩이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데드리프트 중에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대둔근의 활성도가 가장 높다, 대둔근에 가장 좋다라는 결론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자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선자세에서 조금 더 무릎과 고관절이 많이 구부러진 이런 자세에서 시작을 하게 될 거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무릎을 조금만 구부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많이 빼면서 이렇게 해서 둔근과 햄스트링을 많이 늘린 형태로 이렇게 운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가장 먼저
선 자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 자세는 생각보다 어려운 자세예요. 제가 지금 선 자세가 울고진 선 자세인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렇게 서 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서 있습니다. 중심이 앞으로 가 있고 몸이 말려 있고 허리가 이렇게 전망각이 생겨 있고 이런 상태로 체형이 많이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올바르게 잘 서 있는지부터 먼저 관찰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력과 대응해서 모든 근육들이 작용을 해서 몸체를 똑바로 세워주기 때문에 이 자세가 버티컬 플랭크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에서 내 골반과 어깨 그리고 척추가 길게 잘 늘어난 형태로 잘 설 수 있는지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내가 골반이 전방경사가 돼서 이런 체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데드리프트 하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이렇게 쓰게 되겠죠? 엉덩이는 하나도 쓰지 못하고 열려있는 상태에서 허리에만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결국 이런 데드리프트를 계속 하시게 되시면 데드리프트를 들어 올리는 자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체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에 큰 부하가 걸리고 그 스트레스가 과중돼서 나중에 부상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셨을 때 골반을 밑으로 후방경사 하는 엉덩이 둔근의 수축을 내가 할 수가 있다. 내가 엉덩이 힘줘 말을 들어. 그러면 데드리프트 하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자세에서 엉덩이 힘이 안 들어가. 그러면 데드리프트 하지 마시고 제 영상에서 덩키킥이나 기타 다른 쉬운 동작들을 먼저 보고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시면 그 다음에 프리웨이트로 접근해서 데드리프트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자세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척추의 중립을 잘 유지한 상태에서 내려가서 손으로 발끝 혹은 발등 정도를 터치하실 수 있는지가 두 번째 내가 데드리프트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에서 무릎과 고관절이 잘 구부러지고 척추 중립을 잘 유지를 해주실 수 있고 이 자세를 유지하실 수 있으면 데드리프트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먼저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먼저 다리 보폭은 보통은 어깨 넓이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셨다가 자기가 편한 보폭으로 조금 더 변경하시면 되거든요. 사람마다 조금 다 다르기 때문에 역학적 구조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깨 넓이에서 발끝 살짝 벌려주셔서 외회전 해주시고 바벨 잡아주시면 되는데 바벨 잡으셨을 때 손의 악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깨가 뒤로 외회전되고 아래로 눌리면서 등으로 얘를 잡는다고 처음에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고관절 먼저 빼고 내려가서 무릎 위쪽에서부터 무릎을 구부리면서 스쿼트처럼 내려가시면 돼요. 자, 이 자세에서 중요한 거는 바벨보다 내 어깨선이 앞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가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하시면은 올라오다가 무릎에 걸려요. 바벨을 수직으로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바벨보다 어깨가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리를 짱짱하게 누르고 아랫배에 힘 꽉 주고 그대로 몸에 붙여서 서주시면 됩니다. 자,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다리가 지면을 얼마나 잘 누를 수 있냐, 그리고 복압을 얼마나 잘 유지를 할 수 있냐, 그리고 등과 후면에 있는 근육들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꽉 잠궈서 쓸 수 있냐, 이 세 가지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자세를 연습하시다가 제가 나중에 디테일하게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입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일반 헬스장에서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가르치는 동작이긴 한데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내가 엉덩이를 신장성으로 많이 늘리거나 햄스트링을 늘리거나 이런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보다는 컨벤셔널을 더 많이 하시면 됩니다. 루마니안은 기본적으로 렉에서
바벨을 꺼내서 언렉해서 나와주시고 그 상태에서 무릎을 조금만 구부리고 엉덩이를 뒤로 많이 빼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아랫복부에 꽉 힘주고 그대로 끌어올려서 서주시는 그런 동작입니다. 뭐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은데 이 동작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 허벅지를 거의 쓰지 않죠. 왜냐면 무릎을 많이 구부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연구 결과에서 말씀드렸죠. 대둔근을 많이 쓰는 운동들은 앞쪽 허벅지, 특히 투 조인트 머슬인 대퇴 직근을 갖다가 쓸 수밖에 없다. 왜냐? 얘는 친구니까. 그쵸? 연구 결과에서 많이 나온 것처럼 대둔근의 활성도가 높은 운동들은 대부분 대퇴 직근의 활성도도 같이 높게 나타났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루마니안 데드가 앞쪽 허벅지를 안 쓰니까 엉덩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앞쪽 허벅지가 개입이 돼야 대둔근을 더 극대화해서 쓸 수 있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중에서도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이 데드리프트가 어떤 동작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데드리프트 동작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헬스장에서 처음 PT를 받게 되고 그 헬스장에서는 렉에서 바벨을 꺼내와서 선 상태에서 시작해서 무릎 관절보다는 엉덩이 관절을 더 많이 쓰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대부분 배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현대인들한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먼저 지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선생님들마다 그 데드리프트를 가르치는 이유와 목적, 근거가 타당하다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목적과 근거와 이유들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배운 대로 데드리프트를 지도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둥근이 여러분들이 트레이너 선생님들보다 훨씬 똑똑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드리프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컨벤셔널과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헬스장에 가서 굳이 PT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데드리프트를 할 때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기초적으로 굉장히 더 집중해서 많이 하셔야 되고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그 자세를 만들려고 신경을 쓰시다 보면 관절의 가동성, 안정성, 코어, 복압, 등 근육을 쓰는 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터득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기능도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연구 결과에서 나왔죠.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관절들의 참여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결국에 둥근을 훨씬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운동 동작이다라는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기본적으로 마스터하시고 나서 변형 동작으로 루마니안이나 스티프 같은 동작들을 이용하셔가지고 루틴에 추가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힙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자세하게 영상 보면서 하나하나 운동을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을 한번 구독해보시면 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힙박사 쉐이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